기자초 안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선우은숙, 유영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한번 내보낸 후에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근데 저희도 그땐 얘기했습니다. 둘이 불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화가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제 재혼 가정으로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 부딪힘이 있고 또 화해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한 번 더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줬다는 걸 느껴지는 게 저희 콘텐츠의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시청률이 크게 뛰었습니다. 동치미에서 두 분이 신혼여행을 떠났던 그 회차의 시청률을 보니까는 5월 20일 방송, 저희가 이 5월 20일 방송을 보고 나서 녹화를 했는데 이게 3.2%였거든요. 이후 5월 27일 방송 분량은 무려 4.3%, 1.1%가 뛰어 올랐습니다. 그만큼 두 부부가 어떻게 이 상황을 매짐하게 될지 궁금했던 건데 그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가 그냥 단순 리뷰가 아니라 이거 관련해서 유영재 씨가 본인의 라디오에서 직접 심경을 밝힌 내용도 있고 더 나아가 선우은숙 씨의 소속사를 통해서 실제 현재 부부는 어떤지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5월 27일 방송된 동치미, 여전히 선우은숙, 유영재 부부의 뉴질랜드 신혼여행기가 그려졌는데 앞서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한 바 있죠. 선우은숙 씨가 호텔방을 박차고 나간 유영재 씨의 모습에 내가 결혼이란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내가 30살이면 괜찮다. 10년 맞춰주면 된다. 근데 지금은 60대 중반이다.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서로가 뭘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결혼을 한 후에 사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혼일 수도 있죠.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있어서는 서로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고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더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선운숙 씨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재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뉴질랜드 오기 전에 서로 노골적으로 감정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오래 살다가 결혼 발표 이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고 한계에 부딪혔다는 속마음을 밝혔습니다. 전 이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결혼 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자기의 삶, 오로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다가 다시 결혼을 했을 때 또 워낙 유명한 선운숙 씨의 결혼을 하니까 유영재 씨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대중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니까 한계에 부딪혔다. 본인도 심정적으로 쉽지 않은 게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후에 선운숙 씨, 언니와 전화 통화에서 유서방, 유영재와 얘기를 했는데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 왜 결혼했느냐고 물어봐도 자기 얘긴 안 한다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후 유영재 씨가 호텔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랑 결혼했느냐고 물었을 때 말을 해야 알아? 라고 하지 않았냐. 자기 좋아하니까 결혼했고 자기 사랑하니까 든든하게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결혼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어서 앞으로 잘할 테니까 마음을 열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렇게 왜 화해할 거 왜 싸워?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되게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결혼했어? 물었을 때 알잖아요. 답은 되게 쉬워요. 사랑하니까. 근데 서로 감정이 좀 안 좋아져 있으니까 말을 해야 알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가시가 돋쳐 있죠.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도 뻔히 알면서도 확인받고 싶은데 그 확인조차 안 해주니까 화가 난 거죠. 유영재 씨도 느꼈겠죠. 그래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결혼했고 사랑하니까 든든하게 당신 곁에 있어주고 싶어서 결혼했다. 알죠, 선운숙 씨. 근데 살다 보니까 부딪히잖아요. 그 순간에 유영재 씨 역시 그 말이 아까는 쉽게 나오지 않았던 거죠. 이후 두 부부 후코우소에 도착을 했는데 유영재 씨, 선운숙 씨를 위해서 깜짝 목걸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감동을 많이 주는 선물을 할게 사랑해 라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영상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해 나가면서 멋진 우리 인생의 이벤트를 펼쳐나가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부싸움 과정에서는 대중적 관심이 엄청나게 높았고 또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럴 거였으면 재혼 왜 했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랬을까를 제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TV에 나오는 걸 아직도 다 사실로 믿으시나요? 물론 뉴스, 보도 프로그램들은 맞아요. 보도 프로그램들은 사실에 기반으로 하고 혹시 틀려도 이거는 오보,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일부러 틀린 걸 말해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능과 드라마는 다릅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영상을 만들기에 있어요. 설정과 조작 사이라고 해서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한번 보시고 오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방송은 기본적으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음식점에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사람이 음식점에 들어가요. 그럼 카메라가 따라 들어가면 어디를 보여줄까요? 그들의 뒷모습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데 여러분이 TV에서 뭘 보죠? 가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분이 화면에서 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가게 안에 이미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가게에 가기로 이미 얘기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조작일까요? 설정일까요? 제가 볼 때 이건 하나의 설정입니다. 조금 더 많은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재미를 위해서 설정을 넣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 사람이 아예 안 싸웠다? 아니에요. 그건 선운숙 씨는 배우라지만 유영재 씨 배우입니까? 아니에요. 다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혼여행 가거나 이렇게 장기간 여행 가면은 다투는 적 없으신가요? 있을 수 있죠. 다만 어떤 차이냐? 자, 이분들이 신혼여행 뉴질랜드 얼마나 갔다 오셨을까요? 한 일주일은 갔다 오셨겠죠. 근데 여러분 방송 몇 시간 봤어요? 3주에 걸쳐서 한 대여섯 시간 봤죠. 3주간 여행 갔다 왔는데 우리가 본 건 대여섯 시간입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땠을까요? 그분들은 훨씬 더 행복한 시간도 있었을 거고 더 싸운 시간도 있었겠죠. 그럼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 대중은, 시청자들은 TV에서 보여주는 내용 위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불화를 조금 더 많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느낄 땐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화해하고 마무리되는 걸로 보여줬죠. 그럼 대중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렇게 마무리할 거 왜 그랬어 할 수 있는데 보여준 5시간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는 일주일간의 신혼여행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많은 굴곡이 있었고 또 부딪히고 화해하고 서로 보듬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TV에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대중들이 느낄 때는 불화가 진짜 있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제가 볼 때 설정과 편집의 문제이지 이 부부의 문제이거나 제작진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시청률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청률 1.1%포인트 확 뛰어 올랐다고요. 이게 바로 편집의 묘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알콩달콩 신나는 것만 3주간 보여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볼까요? 안 보실걸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편집의 결과 나왔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더 큰 보는 재미를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그 싸움을 보면서 우려를 했죠. 걱정을 했죠. 그 이유는 선우은숙과 유영재 부부를 오랫동안 지지하고 또 응원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영재 씨, 본인도 라디오를 진행하죠. 지난 5월 20일 공개된 라디오에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토로했을까요? 이렇게 살면서 욕을 먹는 경우도 드물다. 선운숙 씨와 결혼 안 했다면 세상 살면서 욕을 먹을 일이 없는데 이번에 욕은 대부분 저도 보고 있다. 그런데 욕 먹어도 싸지 뭐. TV에 비춰지는 모습 보면 지 멋대로다. 연약한 여인을 상어보트에나 태우고 결혼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말도 했다. 관리비 낸다고 난방 틀지 말라고 하지 않나. 온갖 그런 못된 거는 나 혼자 다 한 것 같다 라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이 멘트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편집 내용을 보면은 내가 선운숙 씨에게 너무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거 맞다. 내가 진짜 욕먹을 일 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억울한 심정도 드러냈습니다. 제가 관리비를 낸다고 해서 대한민국 배우 선운숙 씨를 덜덜 떨게 했겠나. 관리비를 낸다고 아낀다고 해서 정말로 냉골에서 살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했는데 이게 방송에서 집약적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밉상남이 됐다.
방송인으로서 33년 가지런한 이미지에 스크래치를 입었다. 상어보트는 같이 타려고 했었는데 1인승이어서 선우은숙이 혼자 탄 거다. 그런데 솔직히 선우은숙 씨도 즐겼을 거다. 저분이 배포가 크다. 대차할 때는 엄청 대차한 여인이다. 상어보트, 아니 무서워하는데 왜 선우은숙 씨 혼자 태웠냐? 1인승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1인승이었던 거를 근데 방송이 안 나니까 사람들은 몰랐겠죠. 아니 저렇게 무서워하는데 같이 탔어야 되는 거 아니야? 1인승이랍니다, 여러분. 혼자 탈 수밖에 없었고. 선우은숙 씨도 그럴 거다. 남편이 동네부처럼 욕을 먹으리라고는 점점점. 본인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선우은숙 씨도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선우은숙 씨를 은근히 또 남편으로서 감싸고 있고요. 이번 동치미의 선우은숙, 유영재 씨 신혼기 마지막 편을 어떻게 보여줄지 지켜보겠다. 선우은숙 씨 방송 듣고 있나요? 하고 여운을 남겼는데 5월 27일 마지막 방송 전에 이 라디오가 나간 거예요. 아마 유영재 씨는 너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본인은 아니까요. 본인이 찍고 왔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냐고요? 제가 선우은숙 씨 소속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은 꽤 길게 녹화를 했는데 그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집약적이죠.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도 따져야 되고 시청률도 따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이 더 부각돼 보였을 뿐 오히려 진짜 문제는 뭘까요? 부부가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선우은숙 씨가 본인이나 이런 불만이 있다는 걸 속으로 갖고 있는데 이걸 밖으로 내지 않고 그냥 꾹 참고 있는 거. 그러다 한순간에 폭발하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선우은숙 씨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볼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60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충분히 나의 불만을 얘기하고 나의 원하는 걸 얘기하고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선우은숙 씨는 본인의 속내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유영재 씨도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의 속내도 얘기하다 결국은 돌아와서 내가 잘할게. 그래서 그러니까 선우은숙 씨는 나도 잘할게 라고 잘 마무리가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두 분 행복하게 알콩달콩 오래오래 해로하시길 빌면서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